2015 중국 갑조리그 제9라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박정원 선수하고 김혁 선수 주장전, 어려운 주장전을 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나연 선수와 강동윤 선수가 오늘 총 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후야오이 선수와 황인숭 선수를 만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에서는 그래도 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야오이 선수가 굉장히 두텁게 자신의 이 기풍대로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반격이 필요한 시점인데 저는 이런 승부에서 박정환 선수가 뭐 엄청난 중반전을 보여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도 초반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요. 박정환 선수하고 후야오이 선수 대국 먼저 처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흥미로운 일전 형태가 하던 정석부터가 재밌었습니다. 네, 초반부터 아주 재미있는 정석이 나왔고요. 네, 백도 여기서 이쪽을 치받는 것과 실전처럼 느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전은 비교적 간명한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흑이 이제 두텁게 좀 실리적인 수를 선택을 한다면 여기를 한번 받아두는 것도 한 수의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집이 엄청나군요. 네, 하지만 실전은 발빠르게 좌상기로 손을 돌렸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면서 흑이 단수 치면 당장 패로 버티고 흑이 여기를 호구 친다면 이쪽을 호구 쳐서 안에서 뭐 선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 후야오이 선수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고요. 뭐 부분적으로는 백의 실리가 돋보이지만 흑도 이제 여기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백이 손을 뺀다면 예를 들어서 백이 그냥 다른 큰 자리를 간다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워낙 통렬합니다. 거기에 네, 이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한 칸 뛰는 것은 굉장히 두터운 한 수가 되겠고 네, 여기서 조금은 발이 느려 보이지만 이 한 칸 뛰는 수가 나왔는데 이 수가 실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후야오이 선수가 먼 미래에 대한 수익기를 미리 해둔 한 수입니다. 네, 여기서도 또 한 번 재미있는 수가 나오는데요.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치열하게 여기서 붙이고 하변을 붙이는 이 붙임수 연타를 날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백이 행마를 했을 때에는 벽을 쌓고 나서 뭐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늘어준다면 여기를 밀어서 벽을 쌓고 나서 이쪽을 젖히기 위함입니다. 그전에는 이 젖히는 수가 통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뭐 이런 곳에 하나 젖히는 교환만 있어도 밀고 밀어서 이건 바로 흑이 곤란해집니다. 뭔가 여기서 재주를 딱 보였는데요. 네. 계속 박정환 선수는 이 날렵한 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야오이 선수는 진중한 기풍답게 이 선수가 중국에서 별명이 둔도거든요. 딱 기풍답게 두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백이 원하는 대로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흑도 우변에서 실리를 얻고 하변의 형태도 괜찮기 때문에 서로 팽팽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하나 붙여두고 날일자를 간 것이 이 박정환 선수다운 발빠른 임기응변이었다면 초반에 이 두텁게 힘을 비축한 후에 상대 약점을 찔러 들어가는 이 수익기는 역시 또 후야오이 선수다웠습니다. 그 단독으로 온 수가 성립한다는 것이 참 수익기가 더 상당히 깊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끝까지 백이 흑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젖히는 것은 끊었을 때 흑이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 뚫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곤란하고요. 이제 백의 최강수라면 이렇게 느는 수가 있는데 흑이 여기를 찌르고 버텨갔을 때 이 수익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흑이 원하는 바가 바로 이 변화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젖히면 뭐 백은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둬야 되고 이쪽을 따내면 당장 잡히니까 그리고 이런 곳을 하나 교환시켜두면 이쪽이 그냥 회돌리고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백은 뭐 그냥 잡을 수밖에 없는데 이 단수를 당하고 지금 잇기도 쉽지 않네요. 이으면 양쪽을 젖히는 순간 한 수가 늘기 때문에 따내야 합니다. 그때 여기를 늘어서 흑이 이렇게 버림돌 작전을 통해 중앙에 엄청난
세력을 쌓겠다는 것이 여기를 치중 같은 흑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바둑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흑의 형태가 정리가 잘 됐습니다. 또 엄청난 뭔가 노림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전에 박정환 선수는 그 변화에 걸려들진 않았습니다. 뒤로 참고 재차 공격을 가는 진행이고요. 네, 흑이 타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까지 이 수순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 박정환 선수의 고민이라면 어쨌든 상변에서 자신의 형태가 깨졌기 때문에 이 흑도를 좀 괴롭힐 필요는 있는데 이 단점을 신경 쓰면서 괴롭히고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앙 쪽에서 세력을 쌓는 것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기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박정환 선수인데요. 자, 과연 선택을 했을지요. 자, 아무튼 뭐 당장 끊는 수는 없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뭔가 좀 멋들어진 응수가 나오나요? 네, 재미있는 수입니다. 네, 지금 그 수는 일단 흑의 응수를 좀 물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붙인 수에 대해서 흑이 받지 않는다면 여기를 나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흑이 받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흑이 좀 버티는 식으로 받으면 백은 항상 이 날일자 덮어 씌우는 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흑도 뭐 강하게 맞서기는 쉽진 않은 형태이고 흑이 이렇게 늘어서 받는다면 부분적으로는 정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느는 뒷맛도 있고 게다가 항상 백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본다면 애초에 백이 날일자로 덮어 씌우지 못했던 이유 바로 흑이 이렇게 반격을 해왔을 때 이쪽의 약점이었는데 이런 네. 부분이 많이 완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쌍림에 갖다 붙여놓은 수 상당히 재밌는 수네요. 네. 행마의 틀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 손을 빼버렸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받아도 조금 당하는 형태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정말 가장 참는 수를 둔다면 여기를 그냥 가만히 이어서 둬야 하는데 이때는 백도 여기를 젖히는 자세가 나와 끊는 것을 방비함과 동시에 중앙 쪽에 좋은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후야오이 선수가 좀 피하고 싶은 변화였습니다. 어딜 둬도 당하는 느낌이라 아예 모르면 손 뺀다. 그런 작전인가요? 네. 네, 지금 흑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강하게 맞서고 있고요. 흑이 두 점을 계속 살린다면 한 번 더 밀고 나와서 늘 때 이런 곳을 지키고 계속 추격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받아주기만 했던 후야오이 선수가 중반 이후에는 뭔가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변에 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야오이 선수가 뭔가 강하게 맞선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어떻게 해서는 타협 쪽을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일 수는 있는데요. 반대로 박정환 선수는 주변에 두터움을 좀 살려야 하는 형세입니다.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행마를 해야 할지 조금 난감했던 상황에서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뭔가 행마를 풀어간다는 것은 역시 박정환 선수의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오늘 박정환 선수에게서 3번의 부침수가 나왔는데 이쪽 부침 그리고 이쪽 부침 그리고 중반에 여기서 또 한 번의 부침수 오늘 아주 적극적인 작전을 많이 들고 나옵니다. 막상 두어지고 나기 전까지는 풀어가기 어렵지만 두어지고 나면 아 그렇구나 이해는 되겠습니다. 네, 바둑이 항상 그렇죠. 후야오이 선수도 지금 2점은 포기를 했고요. 백이 이쪽을 받는다면 이제 받지 않으면 다시 이어서 준동하는 뒷맛이 있다 보니까 백이 받는다면 그때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서 이제 이쪽 부근에 모양 키우는 것에 주력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살리자니 이것은 여기를 이어서 네. 2점을 살릴 때 이렇게 찝는 자세가 나와요. 백이 이렇게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형태는 어느 정도 흙이 타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냥 호구만 쳐도 이쪽이 약간 괴롭고요. 네. 쉬운 수는 아니네요. 저 수는 백이 어차피 손은 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받는다면 그 이후에 이쪽의 흑돌의 가치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좀 더 흑액마를 무겁게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이 뒤로 후퇴를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끊어서 잡을 필요는 없죠. 더 크게 잡을 수가 있겠고요. 흑이 이쪽으로 늘어서 준다면 당장 이 뒷맛을 노리는 수익도 어렵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여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교환으로 인해서 다음에 젖히는 수가 통렬해집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커졌죠. 네. 결국 이것도 또 부침수로 뭔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도네요. 네, 그렇네요. 자, 뭐 궁하면 붙이는 겁니까? 상대가 어떤 수로 싸우자고 유혹을 해도 후야오이 선수는 웬만하면 견디고 있습니다. 하변에서의 접전도 그랬고 이쪽에서 이 한 칸 띈 두터운 수 그리고 지금 부침수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정돈하는 이 한 수 확실히 후야오이 선수는 자신의 색깔이 뚜렷한 기사입니다. 네, 여전히 백이 받지 않는다면 흑이 이쪽에 2점을 살리는 것이 이제는 백의 생사에 대한 위협은 되지 않습니다만 여전히 강렬하죠. 이렇게 네. 두어서 백이 네. 이런 곳을 끊고 살아야 되는데 집으로도 크고 이 중앙의 주인이 바뀔 염려도 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지입을 낸다면 확정가로는 오히려 백이 앞서는 형세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 정돈이 끝이 나면 백이 여기만 25집입니다. 그럼 35집에 37 여기가 집이라면 한 10집은 최소한 나니까요. 한 47집 정도 나는데 흑집은 20집이 조금 강하고요. 27, 30, 38, 40, 한 45집. 그렇다면 집으로 뭐 반면으로도 해볼만 합니다.
대신에 흙이 이런 곳을 두었을 때 이쪽에 즙이 나는 발전성, 그리고 먼저 이 부분의 뒷맛을 노렸을 때 그 백의 찜찜함, 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박정환 선수가 우세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후야오이 선수가 과거에 이 중국 바둑계에서 기대를 걸었던 것만큼 세계대회에서 뚜렷한 활약을 한 적은 없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원인이 이 일생일대 승부였던 2007년에 LG배 준우승이 좀 타격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아, 특히 그 대만의 저우진신 선수하고 있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의 많은 이 바둑 전문가들이 후야오이 선수가 당연히 우승할 것으로 여겼던 그 승부에서 대만의 저우진신 선수에게 패했고, 그때 당시에 대만의 우승이 지금까지 대만이 세계대회에서 들어올린 유일한 우승 트로피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이변이었는데 그때 패배 이후에 세계 무대에서의 활약이 그 과거에 비해서 좀 뜸해졌고 차츰차츰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 저력 이런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참음 이후에 보여주는 그 수익기가 굉장히 깊다 하는 것을 뭐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까 이 중국의 신예 기사들의 바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뭔가 판단이 빠르고 그리고 속기로 두면서 대신에 약간 깊이 면에서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후야오이 선수나 추진 선수, 또 지금은 조금 승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만 쿵지에 선수도 그렇고요. 이런 선수들 바둑의 특징은 최근 중국 바둑계의 이 신예 기사들과는 정반대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선수를 쥐기 위해서 뭔가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지금 이쪽을 그냥 후수로 받아주고 단순히 확정가로 앞선다고 만족하기에는 흑의 이쪽의 발전성, 그리고 흑이 선수를 쥐고 이 좌기를 괴롭힐 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 거죠. 백도 절대 상대를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곳을 백이 그냥 편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젖혀서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을 노린다면 이 정도는 백이 쉽게 그냥 처리를 해서 만족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나중에 흑이 뭔가를 노린다면 좀 더 강렬하게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노릴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수까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는 순간 이쪽으로 연결하는 것과 이쪽을 잇고 연결하는 것이 맛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쪽을 젖혀서 어차피 여기서 깨지는 것은 이 단수로 만회를 할 수가 있고, 흑이 여기를 넣는다면 이런 부분에 한 점을 연결하는 순간 아까처럼 수를 내기에는 백도 뭐 이곳이나 이곳이 선수로 듣는다면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자, 미묘한 시기에 좀 더 상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런 한 칸 차이가 바둑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중앙 쪽의 부분적인 형태도 뭐 전혀 다른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판단이 참 어렵습니다. 바둑을 쉽게 두려면 얼마든지 쉽게 둘 수는 있지만은 쉽게 둬서 이길 수만 있으면 그게 두죠. 네, 뭐 결국은 판단력의 문제인데요. 네. 특히 프로 기사들이라면, 프로 중에서도 이 정도 인류 기사들이라면 수를 읽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비슷합니다.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런 것은 다 비슷하지만 머릿속으로 진행을 시킨 그 변화에 대해서 누가 우세한지에 대한 판단, 여기서 이 클래스가 차이가 좀 나요. 네. 지금도 후야오이 선수 이 몇 가지 선택이 머릿속에 있을 텐데 글쎄 어떤 선택을 할지. 흙이 가장 쉽게 둔다면 여기를 늘어서 상대에게 이쪽을 허용하는 그림이 떠오르고요. 뭐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수일지 뭐 다른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 점을 살리는 순간 이 흑돌에 대한 역습을 봄과 동시에 중앙 쪽의 맛도 어느 정도 완화됩니다. 이 저친수는 보면 볼수록 적절한 임기응변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흙을 한 번 더 늘게 해주었다고 해서 그냥 백이 받았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중앙 쪽이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서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이 흙으로 하여금 작전을 짜는데 좀 곤란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아예 또 어려운 손 뺍니까? 이 수도 또 재밌습니다. 지금 이 인류 기사들의 승부 호흡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흙이 당연히 선택을 뭔가 해야죠. 이 단수 네. 자체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여기를 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건드린다든지 이런 수익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늘자니 이제 백이 한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교환 자체는 손해인지 의문이지만 집으로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교환으로 인해 백이 이 흑도를 공격하는 그런 뒷맛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럼 이쪽을 건드리는데 거리는 멀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서 이쪽에서부터 이 국면을 풀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수도 냉정한 선택일까요? 여기를 늘고 흙이 날일자로 달렸을 때 그때 이 귀에 있는 흑도를 완벽히 제압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 아마추어들이 가장 궁금하고 어려워하는 그 3-3인데요. 자, 저 3-3에 대해서 백이 이쪽을 받는 것은 이 흙 한 점을 잡으러 가는 것은 포기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둘 때 백의 의도는 귀에서는 살려주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살려주는 형태가 나오더라도 이 호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변에서 그 피해를 만회하겠다 이런 생각일 때 이 마늘모를 많이 두고요. 네. 이제 귀에 있는 흑도를 직선 공격으로 잡으러 간다든지 할 때는 가만히 늘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흑도 미는 수 말고는 잘 안 보이네요. 흑이 먼저 귀를 막는다면 백이 여기를 틀어 막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찝는 뒷맛을 노리려고 해도 이건 흑이 한 것이 없습니다. 네, 먼저 잡히네요. 네. 물론 흑이 귀에서 돌을 살리는 수단은 있습니다만 이런 곳을 글쎄 찝을지 안 찝을지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살긴 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이 한 받아주면 한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하는데 네.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아파서 음. 아까와는 사는 자세가 뭐 전혀 다르죠. 이건 흑이 망한 결과입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군요. 네, 역시 밀었고요. 백이 이렇게 틀어 막아서 잡으러 가기에는 흑이 맞고 호구 칠 때 이제는 흑도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한번 막을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백이 좀 고민이 됩니다. 막을 때 과연 이렇게까지 두고 잡으러 가는 것이 성립을 할지 뒷맛은 꽤 나쁜데 뭐 이런 변화도 어렵고요. 백이 늘고 이렇게 서로 자신의 길을 가는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부분적으로 백이 별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백의 고민이라면 흑이 이렇게 안 해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늘었을 때 흑이 여기를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을 먼저 붙여서 차단하는 것은 이쪽의 뒷맛이 좀 나쁩니다. 아, 네. 그래서 백도 뒤로 젖힐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늘고 이제 흑은 귀를 막는 것과 이쪽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살아둔 다음에 이쪽은 이쪽대로 버티는 뭐 이런 변화도 백은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죠. 네. 자, 이렇게 느는 수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보고 다음에 흑의 한 수가 상당히 주목되는군요. 네, 지금 후야위 선수도 그냥 쉽게 두기에는 귀에서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애초에 제가 이쪽에 백집을 한 10집 정도 봐주고 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은 10집 이상 사라졌지만 흑집이 한 6집 정도? 그럼 16집이 좀 강하거든요. 네. 그런데 백이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흑도 한 10집 날 곳이 사라졌고 네. 이쪽에 두 점을 앞으로 공격하는 뒷맛을 고려해 봤을 때 이곳은 약 20집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흑도 여기서 평범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네. 아, 지금 중앙 저 단수 한번 치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뒷맛도 좋고 뭐 집으로도 굉장히 큰 자리이고요. 네. 자, 역시 후야오이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네. 쉽게 해주질 않죠. 네. 그런데 주변의 배석을 봤을 때 축관계 같은 것은 박정환 선수가 좀 유리하게 주변 배석이 짜여 있습니다. 여기서 흑이 틀어 막을 수 있다면 흑은 당연히 막아야 이 단수 치는 자세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백돌이 이곳에 딱 있고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끊었을 때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백이 호구를 친다면
여기서 어떤 선택이 될지도 어렵습니다. 흑의 입장에서 정말 최강으로 버티는 수가 한 가지 있긴 한데요. 막으면 그때 여기를 두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가나요? 네. 여기를 둔다면 백은 뭐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러고 여기를 늘었을 때 이제는 정말 백이 이 흑도를 잡지 못하는 순간 엄청나게 당했죠. 네. 당연히 이제 잡으러 가는 식의 흐름이 될 텐데 이쪽을 끊는다면 이것도 변화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백이 잡긴 잡는 듯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군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진행은 설사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만약 백이 여기를 당해서 곤란하다고 먼저 오고 치면 이거는 흑의 실리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은 여기를 막고 백이 호우 칠 때 흑이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백이 잡으러 오면 아까와는 그래도 이곳에 있고 없고 한 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수상전을 하는 그런 변화, 이 변화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자, 과연 흑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네, 후야위 선수에게 3전 전승, 그것도 갑조 리그에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겨왔던 박정환 선수. 자, 올해 2015 중흥리그에서는 어떨지요? 오늘 결정이 됩니다. 이 바둑이 물론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만 또 1대1 경기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 많이 작용을 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네, 그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일단 자신감을 갖고 대국에 임할 수가 있고 또 한두 판이 아니라 이렇게 3연패 이렇게 당하다 보면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심리적인 면을 보면 약간 박정환 선수가 우세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이 후야오이 선수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자세 이런 것이 보통 기세나 열정을 중시하기보다는 좀 냉정함 쪽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쪽을 신경을 안 쓰려고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바둑이라면 그런 정도는 뭐 실력 차이가 좀 난다 인정할 수도 있는 분위기지만 프로에서는 실력 차이라는 걸 감행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고 특히 과거에 창하오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폭풍 연패를 당할 때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랭킹 1, 2위를 다투던 쿵지에 선수가 이세돌 선수에게 뭐 약 10연패를 당한다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실력이 10연패 당할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긴 어렵겠죠. 네. 또 반대로
랭킹이라던가 성적은 오히려 A라는 기사가 더 좋은데 성적이 더 안 좋은 B라는 기사에게 연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네. 역천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 실력 이외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던가 기세, 이런 심적 부담 혹은 이 기풍 관계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한국 랭킹 1위까지 치고 오기 이전에는 정상권이던 시절에는 천야회 선수가 박정환 선수의 천적으로 꼽혔는데요. 네. 최근에는 박정환 선수가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이고요. 네. 하여튼 요즘에 뭐 기세로 박정환 선수를 따라올 선수들은 없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주장전, 자, 9라운드 오늘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 네, 2015 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대결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김지석 선수와 황인숭 선수 대결입니다. 네, 이 바둑의 흐름은 지금 우변에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김지석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갔고요. 중앙 쪽에 세력을 확보한 김지석 선수가 과연 우변의 뒷맛을 노릴 수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네. 또 흑이 하여튼 우변에 밀어오는 장면에서 자, 정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과감합니다. 지금 이수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흑이 끊는다면 네. 일단 백돌이 양분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한 점 잡는 것이 있고 또 이런 자리는 붙였을 때 흑이 어떻게 받을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뭐 쉽게 이렇게 두는 한 점을 잡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백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한 칸 뛴다든지 하면 이런 붙이는 곳과 한 점 잡는 것이 맛보기로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이 대국을 살펴봤을 때 흑이 만약 손을 빼서 우변을 이대로 접수를 하고 그냥 중앙 쪽을 향한다면 그때는 백이 좀 불만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백이 여기를 빵 따내마는 자세만 나온다면 후수가 되더라도 충분히 한 수의 가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워낙 중앙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군요. 네. 지금 황인숭 선수가 강렬하게 끊어갈지 아니면 그냥 타협을 외칠지 좀 고민이 됩니다. 이수는 타협이네요. 네. 어차피 끊어봤자 백이 뭐 여기나 아니면 뭐 이런 곳을 한 칸 띄어도 잡힐 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를 두어서 백에게 응수를 강요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저수는 타이밍이 좋습니다. 백이 여기를 받고 나서 나중에 붙이면 흑이 이 한 점을 꼭 살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흑이 이 한 점을 살리지 않으면 백이 여기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붙여서 상대에게 이 한 점 살리는 것을 강요를 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받겠다는 이 수순입니다.
시적절한 응스타진이네요. 네, 지금의 이 진행이 백도 기분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흙이 우변에 꽤 큰 실리를 얻긴 했지만 일단 중앙 쪽이 굉장히 두텁고요. 이 발전성이 있고 그리고 이 좋은 수순으로 인해서 나중에 흙을 좀 괴롭히는 뒷맛이 있는데요. 여기를 단수치고 네. 따내면 뭐 이런 곳을 늘어서 흙이 안에서 살긴 삽니다만 네. 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백돌이 여기 일선에 있게 됩니다. 아, 그럼 네. 이런 곳을 노리는 데 있어서도 분명 역할을 하죠. 이 자리가. 아, 그러네요. 네. 어차피 여긴 두 집을 내고 다시 한번 받아야 되니까요. 정교한 수순의 묘를 보여주고 있는 김희석 선수. 네,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서로 맞끊는 이런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우변의 실리가 너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장면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중앙에 자, 흑돌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황인숭 선수도 이 세력을 삭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항상 이 다음 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배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도 그냥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평범하게 이렇게 두는 수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두는 것은 중앙을 백이 눌러서 네. 점점 모양이 굳혀야 되고 이것은 흙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김지석 선수의 바둑을 보면 이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지끈 끊어서 그냥 힘으로 쭉 밀어붙이죠. 네. 네, 중앙 쪽에 삭감을 서두릅니다. 보통 때라면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붙이는 것을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여기를 찌르면 막아야 되는 형태이고 오히려 안쪽으로 젖히면 끊어봤자 이런 곳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마이지만 지금은 이곳에 백의 세력이 원체 강해서 이런 곳을 뚫으면 그냥 손을 빼고 여기를 지켜버립니다. 뚫려도 이건 덮어 씌워도 수상전이 빠를 것 같고 지켜줘도 이건 흙이 좀 무리한 싸움일 가능성이 높죠. 일방적으로 쫓긴 모양이네요. 네, 정말 기분 좋은 양보를 받아냈습니다. 아까 우변에 뭐 큰 집 내어줄 때는 집이 부담 아닌가 했더니 상별을 공격하면서 집이 제법 불어나네요. 네, 상변 쪽에 백이 집이 불어났고 계속해서 흑돌의 열분을 추궁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곳을 젖혀서
한 번 둘 때마다 10집 이상 확확 늘어나죠. 아, 네. 자, 이런 면을 봤을 때 복잡하게 한 집도지 뭐 계산하는 그런 묘미보단 김주 선수 참 매력 있네요. 네. 네. 좀 시원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기사입니다. 주도권은 확실히 백이 쥐고 있고 흐름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집으로 확실하게 앞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텀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 바둑이고요. 네. 황인숭 선수가 이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곳을 오거나 이런 곳을 와서 이 흑도를 타기함과 동시에 좌변에 흑의 모양을 내고자 했을 때 그때 백이 어떤 식으로 추궁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흑도를 타개하면서 단순히 타개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계속 몰리면서 이 좌측까지 백집으로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좌측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집으로도 버티고 이 중앙의 모양도 지우겠다는 흑의 의도입니다. 흑 모양도 뿌리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일자형 모양이라요. 자, 계속 공격이 가능할까요? 아예 서두르질 않습니다. 이제는. 네, 오늘 김지석 선수는 아주 중후한 매력을 보여주는데요. 대신에 지금 둔수가 집으로 뭐 그렇게 큰 자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백이 두었기 때문에 흑이 참 두고 싶은 자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곳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여기를 벌리는 것도 참 매력적인 자리이고요. 네. 또 하나는 눈에 확 들어오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를 두는 순간 당장 집으로도 5집 이상 늘어남과 동시에 이 수는 방어를 위한 수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여기를 단수치고 느는 모양이 나오면 네. 여기를 간신히 두 집 내고 살 때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생기죠. 네. 그리고 다시 백이 틀어막는다면 여기에 사활도 또 한 번 갈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로 여기저기 당하는 것이 좀 아픕니다. 그러네요. 자, 쉽게 떠오르진 않지만은 상당히 집으로 큰 자리,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김지혁 선수의 공격력을 염두에 둔다면은 좌변을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아니면 뭐 집으로 버텨서 할지. 네, 지금 참 두고 싶은 자리가 많네요. 특히 백보다는 흑의 입장에서 좀 다급한 면이 있습니다. 백은 바둑이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상대가 어딜 둔다고 해서 뭐 위협적인 상황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여기는 백이 협공을 가면 이 흑 전체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돌이고 이쪽도 뭔가 계속 백이 둔다면 쫓기는 입장이 됩니다. 네.
이런 것이 참 눈으로 잘 드러나는 자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좀 끝내기 네. 같고 이런 넓은 부분에 비해서는 그렇게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보기보단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수가 선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후수가 된다 그래도 엄청나게 큰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먼저 젖혀서 백이 교환을 다 해두고 여기를 단수 치면 흙은 뭐 따내야겠죠. 그때 늘어서 느는 것이 나은지 호구 치는 것이 나은지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쌍방 최선을 다한다면 흙도 여기서는 일단 여기를 두는 것이 사활에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막으면 손을 빼도 흙이 살아 있긴 합니다. 이 교환보다는 이렇게 교환한 것이 조금 낫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살았다고 봤을 때 손을 빼도 살아 있긴 한데 다음에 이으면 또 여기를 늘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기만 해도 한 5집 이상 차이가 나고요. 네. 흙이 여기가 한 9집 날 자리가 2집 났고요. 그럼 여기가 7집 차이. 여기 있는 거 선수로 당했고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뭐 한 20집 이상, 그 두 텀까지 친다면 20집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를 지킵니까? 거기는 더욱 더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이런 의미 같습니다. 황인숭 선수가 여기를 지키기에는 이 부분이 워낙 얇으니까 결국 이쪽을 둬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둬서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향하긴 향하되 좀 집으로 버티는 느낌으로 네. 이 중앙을 향했습니다. 네. 백도 이제 방치하기 어려운 듯 강력히 뛰어들었습니다. 네, 중앙에 한 칸 띈 수는 그래도 정수로 보이진 않습니다. 좀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본 황인숭 선수가 버티는 느낌이죠. 우리가 뭐 쳐들어오라고 유도를 했나요? 네. 뭔가 변화를 좀 구한다는 느낌이 더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흙이 이수로 이쪽을 두면 계속 서로 그냥 지키고 지켜서 바둑이 별 변화 없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랬을 때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저렇게 침입을 유도해서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분리할 때 하나의 작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백도 흙의 이 좌변 쪽을 침입하는 형태에 있어서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이쪽을 다가서서 둘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한 발 높게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실전에 김지석 선수가 선택한 이 아래쪽 3선으로 다가서는 수가 가장 강렬한 선택입니다. 김지석 선수는 흙이 중앙으로 두면서 약간 도발을 해오니까 과감하게 응징을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김지석 선수가 평소에 이렇게 같이 연구할 때 혹은 시합을 할 때 많은 기사들이 느끼는 것이 한국 바둑계에서 대표적인 낙관파 기사거든요. 아,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김지석 선수 굉장히 우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흐름과 다르게 이제 뭐 실리로 크게 앞서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두 텀의 활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는 그런 바둑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상당히 백의 흐름이 좋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냥 쉽게 일감으로 떠오르는 행마가 그냥 이런 데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공격을 가면 이런 데 붙이는 단점이 또 있고요. 네. 흙이 이런 곳을 선수로 하자니 이 교환 자체가 좀 아, 집으로는 악수죠. 3-3 네. 파는 뒷맛도 없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으로 득을 보면서 흙을 몰아친다면 흐름은 확실히 백이 좀 편해 보입니다. 아, 수가 왔네요. 네. 지금처럼 흐름이 좋을 때 괜히 저런 곳을 아끼고 그냥 뛰었다가 흙이 3-3을 들어가면 일단 집으로는 꽤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중앙을 맹추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사전에 방비를 하고 한 칸 뛰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최근에 이 김시석 선수의 바둑을 보면 두텁게 두면서 중앙을 과거보다는 좀 더 중시하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 8라운드에서 스위웨이 선수에게도 흑백은 다르지만 당시 흑번으로 굉장히 두텁게 두면서 중앙 쪽에 이 발전성으로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 중앙에서 김시석 선수가 착각을 하면서 뭐 순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오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대로 좀 시원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바둑은 당장의 확정가만 놓고 보면 백이 뭐 그렇게 앞선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약간 뒤처지는 감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확정이 된 집만 세워보면 여기를 흙이 당한다고 봤을 때 한 30집 정도 나고요. 네. 40, 흙집이 50집이 조금 약합니다. 그런데 백은 나중에 뭐 집으로만 본다면 이런 데 당한다고 보고, 집만 본다면 확정가는 한 30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20집은 뭐 덤으로 하더라도 차이가 꽤 있는 거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한 13집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곳을 띄어서 공격을 가다가 흙이 이런 곳을 두면 이 자체가 한 4집, 5집씩 계속 손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을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 확정가를 계산해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확실히 흐름은 백이 좋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바둑은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김효 선수로서도 지금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형세 판단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백이 세우는 작전으로 이바둑의 이 흐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감이라면 일단 여기는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상대가 어디를 두면 내가 괴로울까를 생각해 보면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흙이 이런 곳을 두는 것이 중앙을 깨 들어감과 동시에 흑도를 안정시키는 급소 자리가 됩니다. 네. 이 황인승 선수가 여기를 한 칸 띄었을 때 정수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확실히 흙이 두는 이 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의 과정을 보면 좀 뭔가 정수 같진 않지만 까끌까끌하게 집으로 버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흙이 지난 몇 수에서 차지했던 실리적인 수들이 여기, 여기, 또 이쪽에 2선 내려서져 있는 이 형태거든요. 네. 물론 한 칸 띄고 이었긴 했습니다만 이런 수들이 집으로는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분리할 때 버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 수는 좀 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다면 이쪽이 보통이었을 텐데요. 네. 결국 그 자리는 놓칠 수 없는 곳이군요. 아, 지금 중앙이 좀 약해 보이는데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글쎄 조금 의외의 수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안에서 후수로 흑도를 살리는 것은 중앙이 위험합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 같지는 않은데요. 아, 지금 밀어둔 수로 흑의 의도가 확실히 보이네요. 흑이 원래 이 부분을 지키긴 지켰어야죠. 네.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면 여기를 붙이는 백의 역습이 있기 때문에 흑이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흑이 이쪽을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자니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백돌이 오면서 안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중앙의 집이 좀 두렵고 네. 그러고 이쪽을 늘어서 교환을 하자니 백이 3-3으로 받아서 집으로 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흑은 어차피 이쪽 부분을 받긴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환을 시켜둔다면 이 교환은 뭐 당장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아까처럼 늘어서 받은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백을 3-3을 두게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안에서 사는 뒷맛을 남겨두는 것이 집으로 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 집에 상당히 예민한 고급적인 지킴 방법이네요.
부분적으로는 글쎄요, 득이어도 약간 득이고 뭔가 날카로운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중앙 쪽 흙의 타개입니다. 김지석 선수가 초반에 이쪽에 뭐 거대한 벽을 형성시켜 놨기 때문에 안에서 흙이 꽤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흙이 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면서 타개를 하고자 했을 때 김지석 선수가 이 흙도를 쉽게 살려주는 순간 이 세력이 전부 지어지면서 흙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집이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 흐름은 좋지만 지금은 중앙 승부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환을 흙이 미리 해준다면 서로 뒷맛이 깔끔합니다만 이 교환을 흙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선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먹여쳐서 패를 하는 뒷맛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괜히 안 해놨다가 나중에 뭐 이쪽에 덩치가 커지면 뭐 그런 상황이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뭐 여차하면 이런 식의 네. 바꿔치기가 돼서 또 이쪽이 잡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참 미묘한 자리입니다. 너무 또 미리 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안 해서 당하는 경우 있고. 그렇죠. 그래도 고수 흉내를 내고 하려면 안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보통은 많이 안 하죠. 또 네. 그래서 프로들은 안 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당장 상대가 반발하지 않는데 미리 교환해 두는 것을 보리 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하수들은 미리 교환을 해놔서 나중에 패감이 없어서 진다던가 아니면 주변 상황이 바뀌면서 그 교환이 악수가 돼서 지는 경우가 있는데 프로들은 나중에 패감도 고려하고 하다가 또는 연장책으로 쓰려고 아껴두다가 나중에는 그 수가 선수로 들을 타이밍이 없어서 또 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참 묘한 그런 선수 활용이 되겠죠. 지금은 흙의 일감이라면 중앙 쪽을 이 정도 나오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백이 여기까지는 선수가 듣지만 그래도 당장 이 두 칸 사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앙으로 깨 나오면서 타개를 하는 것이 백으로서는 가장 껄끄러운데요. 이런 선택을 할지. 좀 더 집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 안에서 안형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이제 중앙으로 나오는 흐름이 되겠는데 백돌이 여기 하나 있는 만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모양을 키운다거나 했을 때 중앙 쪽으로는 조금 손해입니다. 네. 서로 간에 더욱더 신중해져야 될 중반인데요. 자, 지금 황인순 선수도 뭔가 효과적인 지킴을 요구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듯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에 버릴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되겠습니다.